2025년 12월 7일 미국 LA 토런스. 한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배우 김지미가 8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삶은 영화 같았습니다. 네 번의 결혼과 이혼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건넨 거액의 합의금 하루, 세 곳의 촬영장을 오가며 버틴 시간,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영화를 제작했던 선택까지. 김지미의 인생은 화려한 성공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1957년 겨울 서울 명동이었습니다. 김지미는 백조다방에서 영화감독 김기영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고 영화배우가 될 마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기영은 카메라 테스트만 해보자며 거듭 설득했습니다. 조명 앞에선 김지미가 웃고 화내고 슬퍼하는 표정을 보여주자 감독은 즉시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김지미는 영화 황혼열차의 주인공으로 선택됐습니다. 촬영은 약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낯설었지만 김지미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자 관객들은 새로운 여배우에게 주목했습니다. 신문과 잡지의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고 거리에서도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미국 유학을 꿈꾸던 한 소녀가 단숨에 충무로의 신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김지미 앞에 나타난 사람은 감독 홍성기였습니다. 홍성기는 그녀의 연기를 세세하게 지도했고 김지미는 그를 스승처럼 믿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58년 봄 결혼했습니다. 당시 파일의 내용에 따르면 김지미는 18세, 홍성기는 34세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김지미는 오전 촬영 오후 잡지 인터뷰, 저녁 시사회까지 이어지는 일정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촬영비와 인터뷰비를 합쳐 30만 원을 벌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홍성기의 관심은 점점 김지미의 영위보다 수입과 스케줄 관리에 집중됐습니다. 1960년에는 충무로 전체가 주목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 부부, 그리고 홍성기와 김지미 부부가 동시에 춘향전을 제작한 것입니다. 홍성기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제작 규모를 키웠고 결국 최소 2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신상옥의 춘향전이 먼저 개봉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공개된 홍성기의 춘향전은 실패했습니다. 파일에서는 개봉 첫 주 관객이 1000명도 되지 않았다고 묘사합니다. 이 실패는 두 사람의 결혼에도 결정적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빚쟁이의 전화가 이어졌고 홍성기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영화사에서 김지미에게 출연 제안이 들어오자 홍성기는 처음에는 반대했고 나중에는 출연료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미는 결국 남편 몰래 다른 영화와 계약했습니다. 이후 홍성기는 김지미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김지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여름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김지미는 홍콩 합작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상대 배우는 당시 인기 스타였던 최무룡이었습니다. 파일에서 제시된 출연료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촬영 첫날부터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서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촬영이 이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동료 이상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한 기자가 두 사람의 모습을 포착했고 스캔들이 퍼졌습니다. 홍성기가 김지미를 추궁하자 그녀는 최무룡을 사랑하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최무룡의 아내 측이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더 커졌습니다. 김지미와 최무룡은 경찰에 체포됐고 기자들 앞에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일은 김지미가 이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묘사합니다. 합의를 위해 요구된 위자료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지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무룡의 빚까지 자신이 떠안겠다고 했고 총액은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사실상 전 재산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친정의 도움까지 받아 돈을 마련한 김지미는 최무룡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 뒤에는 더 무거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미는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3개 촬영장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멜로드라마, 오후에는 액션 영화, 저녁에는 코미디를 찍는 시기였습니다. 반면 최무룡은 스캔들 이후 예전만큼의 인기를 누리지 못했고 출연료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7살의 최민수까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지민은 최민수를 친아들처럼 돌봤습니다. 그러나 최무룡의 영화 제작이 다시 실패하며 약 200만 원의 빚이 생겼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김지민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촬영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은 그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김지민은 직접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최무룡은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최무룡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남겼고 김지민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다시 배우로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약 7년 동안 김지민은 거의 쉬지 않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충무로의 절대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지미가 출연하면 흥행한다는 의미에서 김지미 벨트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지미가 만난 사람이 가수 나훈아였습니다. 파일에서는 나훈아가 김지미보다 7살 연하로 묘사됩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연상 여배우와 연하 가수의 관계에 비난과 협박이 이어졌지만 김지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거 2년째부터 갈등이 나타났고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통제하려는 힘겨루기가 커졌습니다. 결국 약 6년간의 동거는 끝났습니다. 사랑에서 한 발 물러난 김지미는 1980년대 중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지미 필름을 만들고 제작자로 나선 것입니다. 첫 중요한 프로젝트로 길소뜸을 추진했고 임권택 감독에게 연출을 부탁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약 500만 원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돈을 넣었고 아끼던 보석까지 팔아 제작비를 마련했습니다. 배우이면서 동시에 제작자였던 김지민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길소뜸 이후 그녀는 티켓이라는 작품에 도전했습니다. 종로와 명동의 다방을 직접 찾아다니며 여성들의 현실을 조사했고 검열 과정에서도 작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맞섰습니다. 촬영에서는 자신부터 과감한 연기를 보여주며 후배들에게 배우는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1987년 김지민은 티켓으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파일에서는 이 시점이 배우 생활 약 30년째였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영화 발전을 위해 수익금 가운데 1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배우로 출발했던 김지미가 제작자와 영화인으로 완전히 독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은 더 큰 위험을 불렀습니다. 건강 이상으로 병원을 찾은 김지미는 심장 전문의 이종구를 만났고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1991년 가을 김지미는 네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계를 떠나 평범한 주부처럼 살려고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명자악기꽃 소녀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종구의 반대에도 김지미는 제작을 강행했습니다. 러시아 로케이션까지 진행하며 자신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여름 영화가 개봉하자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파일에서는 한 상영관에 관객이 수십 명도 되지 않았고 전국 관객도 10만 명을 겨우 넘겼다고 묘사합니다. 제작비는 10억 원 이상이 들어갔고 개인 자산뿐 아니라 대출까지 사용했습니다. 결국 지미 필름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빚 문제는 결혼 생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파일에서는 채권자들이 이종구의 병원까지 찾아와 3억 원의 빚을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두 사람은 각방을 쓰게 됐고 김지민은 더 이상 평범한 아내의 삶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1995년 봄, 김지민은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출국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머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돌아오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네 번째 결혼도 끝났습니다. 이후 자신의 트로피와 영화 자료를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하고 미국 LA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레이 토런스에서 김지민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토마토와 상추를 키우며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평범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전 10년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으로 잠시 한국을 찾았지만 다시 LA로 돌아갔고 이후 외부 활동을 줄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85세가 된 김지미의 기력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장면은 2025년 12월 7일 LA 토런스의 집에서 펼쳐집니다. 가족들이 침대 곁을 지키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긴 인생을 돌아봅니다. 1957년 명동에서 시작된 영화 인생, 홍성기와 최무룡, 나훈아와 이종구, 그리고 배우에서 제작자로 변신하였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갑니다. 화려한 성공도 있었고 거대한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도 있었고 자신의 선택으로 1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잃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지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파일은 그녀의 마지막을 한 편의 영화처럼 묘사합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마치 촬영을 끝내는 감독처럼 짧게 말합니다. 컷, 오케이. 1957년 명동에서 시작된 한 여배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2025년 LA에서 막을 내립니다. 4번의 결혼과 이혼, 수많은 영화, 500만 원의 합의금 하루, 새 촬영장을 오가던 시절, 제작자로서의 성공과 10억 원이 넘는 실패까지. 김지미의 인생은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준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실패도 성공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관통하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했다.